자,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자, 6장 선형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 지금까지 행렬을 연립방정식과 관련하여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로 이해했었는데, 이 장에서는 행렬을 함수로서 이해합니다. 즉 함수로서의 행렬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벡터들의 집합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하여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또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부분 공간이라는 대수적 구조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행렬은 이런 부분 공간 사이에 연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는 함수인 선형변환으로 이 장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선형변환은 전자신호의 전송에서 잡음의 필터링이나 또 공학적 공정을 분석하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N공간 Rn에서 M공간 Rm으로의 선형변환은 언제나 M/N 행렬 A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R2에서 R2로의 선형변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와 합성함수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A에다가 Rn 안에 있는 벡터를 곱해주면 그 행렬이 M/N 행렬이면 이미지는 M/1 벡터가 되겠죠. 즉 Rn 안에 있는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면 Rm에 있는 벡터로 이동하는 거죠. 함수. 즉 f of x equal y가 되는 함수와, 즉 a 곱하기 x equal y라는 함수, 그 행렬이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함수로서의 행렬, 그 다음에 선형변환의 기하학적 의미, 그 다음 커널과 레인지, 핵과 치역, 그 다음 선형변환의 합성과 가역성, 그 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다루게 됩니다. 자, 6장 1절 함수로서의 행렬. 행렬은 선형, 리니어라는 성질을 갖는 특별한 함수이기도 합니다. 행렬은 행렬 자체이기도 하지만 리니얼리티라는 성질을 갖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형 함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수학, 물리학, 제어이론, 이미지 처리, 음향, 신호, 컴퓨터 그래픽 등 과학 및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돌아보도록 하죠. 자, 함수로서의 행렬. 자, 먼저 선형변환의 정의. 자, 트랜스포메이션. 입력과 출력이 모두 벡터인 함수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변환이라고 합니다. 즉 Rn에서 Rm으로의 변환 T는 N공간 Rn에서 M공간 Rm으로 가는 그런 변환 T는 W equal T of X를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X를 W로 보내주는 그런 그 함수 T를 우리는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W를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W equal T of X라고 이렇게 함수가 T가 이렇게 쓰여진다면 우리는 이 벡터 W를 벡터 X의 T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고, 이 X를 벡터 이 W의 프리 이미지라고 합니다. 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X가 이제 그 레인지에서 W로 가면 그 W는 X의 T에 대한 이미지, X는 그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라고 한다는 소리죠. 어떤 X를 집어넣으면 fx로 나오는 이런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함수죠. 그런 변환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A가 M/N 행렬입니다. 봅시다. TA of X equal AX라고 정의한다면 행렬이 M/N 행렬이라 그러면 여기 그 Rn 안에 있는 벡터를 A에다가 곱하면, 즉 T of A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M/1 벡터, 즉 Rm 안에 있는 벡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ta of x equal a of x는 변환인데 n 공간에서 m 공간으로 벡터를 보내주는 변환인데 특히 그것은 요 행렬과 관계된 변환이니까 행렬로 표현되는 변환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행렬 변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변환의 특별한 경우죠. 자, 다음 이제 선형 변환을 정의하겠습니다. 그 변환 중에서 Rn에서 Rm으로 가는 변환 T 중에서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변환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뭐냐면 T of U 플러스 V는 T of U 플러스 T of V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메인에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보낸 이미지나 각각을 보낸 이미지들을 합친 게 같다는 거예요. 즉 덧셈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덧셈. 즉 더해서 보낸 결과나 각각을 보내서 합친 게 같다 그러면 그 에디티비티가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함수는 덧셈을 보존한다 그래요. 다음 T of KU가 K times T of U가 되는 모든 K에서의 스칼라. 이게 어떤 벡터를 상수배에서 보내준 거나 원래 벡터를 보내준 이미지에다 똑같은 상수배 한 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즉 상수배가 보존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변환 중에서 벡터 에디션을 보존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보존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변환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Rn에서 Rn 자신으로 가는 선형 변환을 Rn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선형 연산자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줍니다. 선형 변환 첫 번째 예. 자, R2에 있는 벡터 XY를 R3로 보내는데 정의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면 즉 T of X가 XY를 XY, X-Y로 보내준다면 이게 선형 변환일까 아닐까? 게스. 어떨까요? 한번 그러면 이 선형 변환인 걸 보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야 되죠. 즉 도메인에서 임의로 두 개의 벡터를 골라요.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T of U 플러스 V를 계산해봐. 또 T of KU를 계산해봐. 그래서 T of U 플러스 V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가 앞에 처음 X는 X로 Y는 Y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X 마이너스 Y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지. 이건 T of U고 이건 T of V죠.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이거랑 같아지죠. 즉 덧셈을 보존하죠 이걸. 다음 T of KU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K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다음 그건 차 이렇게 되죠. K를 앞에 빼놓고 나면 이렇게 남죠. 즉 K 타임스 TU가 되죠. 즉 스칼라 곱셈도 보존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벡터 에디션을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프리저브하는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위에 T는 R2에서 R3로의 선형 변환인 것입니다. 다음 XYG를 XY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는 이것은 선형 변환인가? 이건 여기서 선형 변환이다. 그리고 확인해주고 선형 변환인 걸 이제 확인해 준 건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R3에서 X1, 그러니까 임의의 세 개의 벡터를 V1, V2, V라고 하고, 이제 V1, V2, T of V1 플러스 V2를 해주면 바로 T of V1 플러스 T of V2가 되고, T of KU, V를 해주니까 K 타임스 T of V가 되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XYG인데, 이걸 XY만 남겨놓고 G는 다 0으로 보낸 거잖아. G는 없애버린 거잖아요. G축을 없애버린 거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온 정사형이에요. 3차원 공간에 있는데, XY축은 변하지 않고 그냥 G축만 다 0으로 간 거지. G만 다 0으로 간 거지. 이 프로젝션. 1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배웠던 프로젝션.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증명까지 있는 프로젝션. 그 프로젝션이 바로 선형 변환의 중요한 예예요. 아주 중요한 예예요. 자, 이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선형 변환인데 그 선형 변환 중에서 특히 이런 것을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그런다. XY 평면으로 G축에 있는 걸 다 XY 평면으로 끌어당겨서 XY 평면에 다 모든 좌표를 갖다 놓은 XY 평면상으로의 프로젝션, 올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벡터를 다 이런 벡터로 보내는. 다음 선형 변환. 요렇게
xy를 x에 y 플러스 1 이렇게 보낸다. 이건 선형 변화니까 아닐까? 여기 아니라고 나와 있죠. 뭘 보이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는 걸 보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둘 다 보이는데 어떤 게 더 틀릴 것 같아?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뭐 둘 다 틀리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스칼라 배 해주면 여기 K 배 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자,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뭘 선택했냐면 이제 벡터 에디션에서 어긋나는 걸 보여줬어요. 벡터 에디션에서 T 오브 V 플러스 그러니까 V1 V2를 주고 T 오브 V1 플러스 V2를 했더니 이렇게 됐죠. T 오브 V1 플러스 T 오브 V2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벡터 에디션을 할 때,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을 할 때 뒤에 1이 상수가 붙어 있잖아. 그게 두 개를 더해주면 1이 2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앞에 게 그대로 있더라도 숫자가 1로 딱 떨어지지 않을 상황이 쉽게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벡터 에디션에서 쉽게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K배 해주면 여긴 KX고 KY 플러스 K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도 팩터 아웃 했을 때 1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KX, KY 플러스 1이 되잖아. 즉, 그러니까 K 나오면 여기 1이 아니라 K분의 1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스칼라 배에서도 1이 되지 않고 1 오버 K가 돼서 같아지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아닌 걸 보이려면 두 개 중에서 이게 봐가지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그게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특수한 선형 변환으로 이 제로 변환, 모든 벡터를 0으로 보내주는 변환. 이거 선형 변환이에요. 벡터 에디션 0 플러스 0이니까 0이고 0에다가 상수배 해도 다 0이니까 다 양변이 같아지지. 항등 변환, 자기 자신을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도 같아지고 벡터 에디션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프리저브 하죠. 그 다음 행렬 변환. 아까 봤죠? TA of x equal AX. 이거. 이 행렬 변환이 바로 선형 변환의 예예요. 자, 어떻게 증명해? 두 가지 조건 보이면 되는 것이죠. A 곱하기 X 플러스 Y는 AX 플러스 AY죠. A 곱하기 KX는 K 곱하기 AX로 풀었을 수 있죠. 즉, 벡터 에디션 프리저브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보존하니까 선형 변환이 되는 것이죠. 이게 티피컬한 변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R3에서 R2로 가는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T는 선형 변환임을 보여라. 자, 요게 선형 변환임을. 어떻게 보여요? 임의의 벡터 두 개 골라서 그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벡터 에디션이 프리저브 되는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프리저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조건 만족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임의의 두 개, R3야. 도메인에서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 그리고 한 벡터에다가 상수배한 것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보존하는 것. 자, 그런 것도 선형 변환이고. 자, 이건 어떤가? R2의 벡터 XY에 대해서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것도 행렬 변환이 된다. 이거 행렬 변환, 이건 행렬 변환이다. 자, 행렬 변환이라는 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돼? T of X equal AX 되는 A를 찾으라는 소리죠? 행렬 A를. 행렬 A가 뭐가 되겠어? 어떤 행렬이겠어? 개수. 자,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먼저 R2에서 R3로 가는 것이죠. 그럼 행렬은 3x2 행렬이 되죠. 그래야지 2x1 벡터 곱했을 때 남는 게 3x1이 되니까. 자, 2x3인데 여기다가 어떤 이거 여기다 xy에다 곱해서 여기는 xy 되니까 처음엔 1이고 0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에는 y가 와야 되니까 앞에가 0이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에는 x-y가 오려면 여기다가 1배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행렬 변환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응하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 변환을 찾아라. 그러면 사이즈를 먼저 갖다 놓고 요게 요렇게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걸 확인하는 걸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선형 변환을 정의했고
행렬 변환을 정의했고 그 성질들을 봤고 얘들을 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성질, 선형 변환이 갖는 성질들.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데, 자, 선형 변환의 성질은 0벡터는 언제나 0으로 보낸다. 또 t of 마이너스 u는 마이너스 t of u다. 또 t of u 마이너스 v는 t of u 마이너스 t of v다. 자, 이것은 일단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먼저 임의의 벡터 v에 대해서 제로 v는 언제나 제로 벡터가 되죠. v에다 스칼라 배, 여기 v에 요거는 스칼라 0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벡터 제로예요. 다르죠? 요건 볼드지. 요건 아니고. 자, v에다 스칼라 배 0배 해주면 0벡터가 돼요. 그럼 t of 0벡터는 뭐냐면 t of 그 벡터 v의 상수배 0배 해준 거예요. 이퀄은 0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t of v가 돼요. 근데 t of v는 어떤 벡터잖아. 거기다 스칼라 0을 곱해주면 언제나 이렇게 볼드 벡터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벡터는 언제나 0벡터로 가는 거야. 선형 변환이면. 선형 변환이 아닐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인 함수는 0을 딴 데로 보내기도 하잖아. 근데 선형 변환은 0벡터는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t of 마이너스 v는 여기 마이너스 1배 해줬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배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 t of v의 그 벡터의 마이너스 1배 한 것은 마이너스 t of v가 되니까 뭐 스칼라배니까 그대로 쓸 수 있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인버스 에디티브 인버스라는 의미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요번엔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다음 t of u 마이너스 v는 요걸 이용하면 u 플러스 마이너스 1배의 v이고 풀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의 t of v가 마이너스 t of v니까 바로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성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질이지만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행렬에 대해서, 일단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성립하죠. 다 여기 성립하는 거지만 이제 성질을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죠. Rn에서 Rm으로의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선형 변화는 대응하는 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선형 변화. 그러면 언제나 그거에 대응하는 행렬이 꼭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t of x는 그냥 ax라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ax는 여러분들 행렬도 알고 벡터 곱하는 거 알잖아. 그러면 그거는 행렬하고 벡터 곱하는 ax equal b 같은 문제로 다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배운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 t가 임의의 선형 변환이라고 할 때 Rn의 기본 단위 벡터를 E1, E2, EN이라고 합시다. 이게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Rx Rn 안에 있는 X는 요렇게 요 X 벡터는 X1, U1 플러스 X2, E2 플러스 Xn, EN으로 풀었을 수 있죠. 스탠다드, 표준 기적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T of E1은 뭐예요? T of E1. T of E1이 E1을 T에 의해서 보낸 이미지일 거 아니야. 그거를 M by 1 벡터로, 그러니까 M by N, Rn 안에 있으니까 M by 1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M by 1 벡터로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A11, A21, AM1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 이 T of E2는 마찬가지로 M by 1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A12, A22, AM2라고 씁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T of E에는 A의 1N, A의 2N, A의 MN. 그래서 M by 1 벡터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T of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T of X는 뭐예요? T of X는 X가 이거니까, 그, 선형 변환의 성질, 덧셈을 보존하고 스칼라 배를 보존한다는 걸 이용하면 X1 of T of E1 플러스 X2 of T of E2, X 플러스 XN of T of EN 이렇게 쓸 수 있죠. 쭉 풀어 쓸 수 있죠. 2개를 3개로 N개로 풀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배는 다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T of E1은 이거였죠. T of E2는 이거였죠. T of E는 이거였죠. 요 모양이 뭐예요? 요걸 다시 한번 묶어 써볼까? 여기 A11 X1 더하기 A12 X2 따따따 A1N XN. 두 번째 로우는 X1 A21 X1 A22 X2 쭉 해서 A2N XN. 마지막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요게 뭐야 도대체? 요게 뭐냐면 요 A11, A12, ANN, A1N, A21, A22, A2N
AM1, AM2, AMN에다가 X1, X2, X3, XN이라는 벡터 곱한 거 아니야? 즉, 요 행렬에다가 X 곱한 것이 바로 T of X 아니에요? 요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T of X는 요거 곱하기 요거로 표현된 건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행렬 A라고 잡는다면 이게 바로 AX가 되니까 선형 변화는 언제나 A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A를 어떻게 만들면 첫 번째 컬럼이 T of E1으로, 두 번째 컬럼이 T of E2로, 마지막 컬럼이 T of EN으로만 놓으면 그 행렬이 바로 요 행렬이고, 그러면 T of X는 바로 AX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선형변환이 T가 선형변이라 그러면 T of E1을 구해서 첫 번째 컬럼, T of E2를 두 번째 컬럼, T of EN을 n번째 컬럼으로 채운 행렬을 만들면 T of X는 그냥 그 A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너무 쉽지 않아? 이게 선형변환의 행렬 표현이에요. 자, 이 A를, 이 m by n 행렬, m by n 행렬을 선형변환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건 행렬이, T는 함수죠. 근데 행렬로 표현하려니까 이걸 이렇게 꺾어서 요 T라고 표시해서 표준 행렬을 이렇게 구분해서 함수, 선형변환, 요건 스탠다드 행렬 이렇게 표시를 해요. 따라서 1로 주어진 선형변환의 표준 행렬은 기본 단위 벡터를 순서대로 대입해서 열을 구해서 차례대로 배열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표준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변환은 바로 그냥 행렬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정리는 T가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변환이면 T의 표준 행렬 A, 그러니까 표준 행렬 A는 이렇게 선형변환 T를 표준 행렬로 표시한 걸 T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표준 행렬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T of X는 A 곱하기 X가 된다. 여기서 A는 T of E1, T of EN, T of E2, T of EN을 컬럼으로 하는 벡터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쓴 것을 이용해서 이제 T of X equal A of X라고 언제나 쓸 수 있고, 요 A는 바로 이렇게 쓴다. 이런 걸 한번 다시 요약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자,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선형변환을 여러분한테 주고 그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아라. 표준 행렬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군. 찾을 수 있어요? 김군. 김병찬 군. 구할 수 있어? 없어? T of X equal AX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잖아. 단지 A가 그럼 모양이 뭐냐면 문제잖아. A의 모양이 T of E1, T of E1, T of E2, T of N을 각각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T of E1을 이렇게 구하고 T of E2 이렇게 그냥 놓은 거야, 그냥. 이미지 그냥 놓은 거야. 이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노테이션만 준 거지, 그냥. T of E1이 어떻게 왔을 거 아니야, 모양이. 벡터잖아, M 차원에 있는 벡터. 그러니까 그걸 쓸 때 A의 11, A의 12, A의 21, A의 M1으로 그냥 이름을 줘서 그냥 놓은 거야. 그냥.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 놓은 것들을 가지고 쓱 해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렇다면 요것들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T of X는 AX네. 그럼 A를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여기서 AIJ는 어떻게 구하냐만 문제지. AIJ 어떻게 구해? E1을 보낸 거를 첫 번째 컬럼, E2의 이미지를 두 번째 컬럼, EN의 이미지를 마지막 컬럼으로 놓자 이거죠. 그렇게 놓으면 그냥 A가 구해진다는 소리지. 그게 이 정리예요. T of X를 언제나 AX로 쓸 수 있는데 이 A의 모양은 뭐냐면 그냥 T of E1이 첫 번째 컬럼, T of E2가 두 번째 컬럼, T of EN이 n번째 컬럼인 m by n 행렬이다 이 소리예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 임종록군. 이해돼요? 그러니까 T of X는 언제나 선형변환, T가 선형변환이면 T of X는 AX를 언제나 표현할 수 있어. A만 찾으면 돼. A 어떻게 찾아? E1의,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죠. E1의 이미지를 첫 번째 컬럼, E2의 T에 대한 이미지를 두 번째 컬럼, 그 다음에 EN의 T에 대한 이미지를 마지막 컬럼으로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구하기 쉽잖아. 11000인데 집어넣었을 때 다 이미지가 쉽게 나오지 않아? 010000인데 이미지가 당연히 심플하지. 0001인데 그냥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갖다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선형변환 T가 R3에서 알파야. 자, T of X가 이렇게 주어졌어.
자, t of x equal ax. 되는 a 어떻게 구해요? 자, 그러면 이게 3 by 4니까 4 by 3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자, 4 by 3 행렬이야. 4 by 3 행렬.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작을 때는 그냥 쉽게 구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컬럼이 뭐야? 자, 1, 0, 0, 0,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1, 0, 1이네. 첫 번째 컬럼 됐지. 두 번째 컬럼. 0, 1, 0. 자, 이제 0이고, 이거 2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2가 없으니까 다 0이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0, 0, 1을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0이고, 1이고, 1이네. 그쵸?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를 E1, T of E1, T of E2, T of E3로 놓으니까 이렇게 됐어. 실제로 T of X equal AX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T of X equal AX로 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 곱하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T of X가 AX가 되는 거죠. T of X, A of X를 확인해 보니까 둘이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행렬 A를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그러고서는 X를 정의해주고 도메인, 코도메인, 그 다음에 T of X0,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 공역, 여기서 이미지, 그 다음 표준 행렬과 벡터의 곱까지를 한번 다 확인해 보면 행렬 A를 주면 A의 도메인, T의 도메인은 T의 도메인은 그러니까 요 선형 변환을 이렇게 주면 위에 거예요. 요 선형 변환의 그 행렬 표현은 이렇고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이렇고 T의 도메인은 3차원 R3고, 그 다음에 코도메인은 R4고, 그, X0 벡터를 이렇게 줬다면, X0 벡터를 아까 어떻게 줬냐면, X 벡터 X0를 하나 정의해 줬죠? 정의해 주면은, 도메인, T of X1은, T of X1, 그러니까 어떤 X1을 줬을 때 T of X1이 이렇다 그러면 행렬 A를 곱했을 때 AX, X0를 T에 곱했을 때 이미지야, 똑같은 벡터를 A에 곱했을 때가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행렬 표현을 이제 구하라는 명령어를 여기서 준 건데, 행렬 표현을 구하는 게 뭐냐면, 선형 변환을 이렇게 주면, H를 이렇게 주면 선형 변환에 대해서 그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E1, E2, E3 집어넣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나중에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요. 근데 이걸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제쳐놓고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커맨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도메인, 코도메인, 뭐 이미지 등등을 쉽게 구하는 방법, 또 선형 변환을 한 번에 그냥 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 자,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